몇 분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홍서영 전 꽃다지 가수, 이현민 전 노무법인 참터 강원지사 사무국장, 김영근 전 청년유니언 사무국장, 그리고 또 현 정치발전소 사무국장, 이대원 전 청년유니언 교육팀장, 박병헌 경기도교육청 평화교육 정책자문 변호사이자 서울시 공익제보 상담 변호사, 조성주 전 서울시 노동전문관 전 청년유니언 정책기획팀장. 이분들은 청년정당 정의당, 비정규직정당 정의당을 환영하고 기대하며 월요일 입당을 발표한 청년활동가들입니다. 정의당이 올 초에 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리고 정기 당대회를 통해서 비정규직 정당임을 선언했습니다. 비정규직 정당이 된다는 것은 단지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청년 구직자나 영세 자영업자 같은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우리 당의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단지 정책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의당이 비정규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체질과 체제를 전환시켜 나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당을 선언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청년당임을 선언했습니다. 청년 정당이라는 것은 당이 보다 젊은 사람과 같이 하겠다, 젊은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청년들의 미래는 비정규직 인생입니다. 우리 세대, 저보다 좀 아래 세대들은 정규직 인생을 살다가 비정규직 인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 청년들은 시작도 비정규직이고 인생의 마지막도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는 아주 잔인한 미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저희 정의당의 임무로 삼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11%를 넘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도 비정규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는 매우 절망적입니다. 열정페이 얘기를 들어보셨겠지요. 이번 기자회견문에도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은 특별히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위해서 각계에서 일하던 청년 활동가들입니다. 우리 당에서 청년은 결코 들러리나 또는 동원부대가 아닙니다. 청년들은 우리 당의 주체입니다. 우리 당의 부대표 중에 청년 부대표는 다른 부대표와 어떤 권한의 차이도 없이 함께 일합니다. 지난번 정기당대회에서 우리는 청년의 기준을 35세, 35세로 하고 10%를 당의 모든 대의기구에 반영한다는 것을 당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청년 정당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45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다른 정당들, 그리고 20, 30대의 참여는 부진하고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 다른 정당들과 확연히 비교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의당은 청년당으로서 그리고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오늘 함께 큰 결심을 하고 입당해 주신 청년 활동가들은 일당 100의 사람들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의 입당에 물꼬를 트는 첫 물결입니다. 당원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원국조특위가 허무하게 빈손으로 끝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누리당이 문재인 대표 등을 증인으로 요구한 것은 이명박, 이상득 형제를 보호하기 위한 고의적인 국정조사 파괴 행위입니다. 특위는 건별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전반적인 외교의 불법과 부패와 부실을 밝혀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래한 정책 실패도 짚어야 합니다. 증인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없고 진실 없이 정책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자원외교에서 다시는 불법, 부패, 부실, 실패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은 국조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국조특위 연장에 응해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문회가 열리면 순순히 나와서 진실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월요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하여 내가 나가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오시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 결단을 높게 평가합니다. 이제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가 답해야 합니다. 국조 내내 진실규명은커녕 MB정부의 방탄대변인 노릇만 거듭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이미 극에 달해 있습니다. 문 대표의 이와 같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도 안 되는 핑계와 변명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자원외교 5인방의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다면
이는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탕진한 부실 자원외교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향후 국정조사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자원외교의 혈세 탕진은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미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확인되었고 지난주 감사원의 자원공기업 3사의 감사 결과 중간 발표에서도 드러나듯이 수조 원의 투자 손실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손실 규모 또한 막대하며 이 역시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혈세 탕진 자원외교를 총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박영준, 최경환, 윤상직 등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해 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교섭단체 양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일요일 많은 당원들이 세월호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저와 부대표들, 김재남 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세월호 인양 3대 불가론을 페이스북에 제기했습니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고 훈계까지 했습니다. 유족들의 욕을 들어 마땅합니다. 유족들의 세월호 인양 요구를 생떼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은 왜 이 아이들이 죽어갔는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제도를 고칠 것은 고치려는 것입니다. 월요일까지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9일날 차관회의를 거쳐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행령은 입법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이에 역행하고 진상조사를 막으려는 진상조사 방해령입니다. 일부만 손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큰 틀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시행령을 당장 폐기하고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의 제안을 참고하여 원점부터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은 4월 8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당과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세월호 참사 1년 현재적 의미와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4월 11일 토요일 세월호 2차 집중 국민 촛불이 있고요. 4월 16일 날 1주년 되는 날이죠. 오후 2시에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일주기 추모식을 하고요. 저녁 7시에는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제 및 인양 촉구, 정부 시행령 폐기 행동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 당원 여러분들의 참여를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로 못 오시는 분들은 각 지역에서 열리는 일주기 기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마무리에는 이번 주 일정 2가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서 다음 주까지 일정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월 7일 화요일 날 행사가 많네요. 우리 당에서 복지국가를 위한 나라살림 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자문위원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나라살림 특위라고 약칭할 것인데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가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는 가운데 구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된 당내 기구입니다. 정의당의 사회복지세 정책을 중심으로 공평과세와 복지증세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시도해 나가고 복지증세에 동의하는 시민사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으로는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맡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이 발족을 계기로 사회복지세를 비롯한 복지증세 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다양한 노동, 시민, 사회단체 간의 정책 협약을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 및 토론회 등 다양한 공동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덧붙여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조세개혁과 복지 확대를 위한 정의당의 비전과 정책 대안을 발표함으로써 복지국가 선도 정당으로서의 위상과 이미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과 함께 우리 당의 지향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서명운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침 월요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해서
400명이 돼야 한다. 또 지역과 비례대표를 절반씩으로 하자는 것과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의당의 안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면 새정치연합이 우리 당을 따라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는 올해 최저임금을 8,000원대로 올려야 한다라는 걸 뒤늦게 새정치연합이 따라왔고요. 선거법 개정, 선거제도 개정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용기 있게 증언을 포함한 대안을 내세우자 새정치연합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당이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우리 당의 역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4월 11일 오후 4시에 인천 서구 강화울 박정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습니다. 인천 당원들 꼭 좀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국회에서 심상정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